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과목 화물 취급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꼭 알고 시험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겠습니다. 자,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되어 있고요.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것부터 실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어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한 물건이 쏠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입니다.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에 끼칠 수 있는 물건, 자, 오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들은 이사 화물의 운송 거절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7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운송 요금의 영수증 역할을 하고요.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를 이 운송장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7가지가 시험에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머릿속에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사 화물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자, 누구의 책임이죠?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사 화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 자, 손해배액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수일 이틀 전에 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2배를 준다는 거죠. 자, 인수일 1일 전에 해제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4배를 주는 거고요.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했다. 당일 해제는 6배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를 사업자에서 토해내야 된다라는 기준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장하는데 포장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포장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양 변경의 원칙, 두 번째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그리고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그리고 규격화 및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이다. 자, 요 6가지가 포장 합리화의 원칙, 포장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이라는 것은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주는 역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나 이런 것들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인이 부정확하게 되면요, 통관 시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기죠. 자, 그리고 화인이 또 부정확하게 되면 하역착오, 인도착오, 불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화인은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냐? 먼저 주 표시에는 회사의 상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량 표시는 자, 이 단일 포장이 아닌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인지 표시한다. 즉, 수량 표시가 만일에 100개다. 자, 숫자가 11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10개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오브 1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게 수량 표시이고요. 그리고 주의 표시는 화물의 운송, 보관 시 주의사항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표시, 자, 도착지명을 크게 하고 경유지를 작게 해서 표시를 되어 있다. 저 화인에 대한 전부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장 재질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먼저 골판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골판지 장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 처리하기 용이하죠. 그리고 가볍고 체적이 작아 보관이 용이해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자, 이거 체적이 작다는 건 우리가 골판지를 보통 박스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자,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생산품 포장에는 뭐가 유리하다? 골판지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나무 상자는 어떨까요?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자, 그리고 나무 상자는 우리 재활용을 웬만하면 재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도가 있다 보니까 보호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귀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는 데는 나무 상자만한 게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빈출 차량들에 대해서 4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카고 트럭인데요. 카고 트럭은 하대의 아랫부분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차량이에요. 자, 하지만 카고 트럭도 결국 그냥 트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용 특장차입니다. 자, 이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다. 자, 사다리 차량,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입니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덤프 트럭은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 쏟아내리는 차량. 우리 덤프 트럭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화물 적재 작업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요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트처럼 조그맣고 세밀한 물건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넣어서 적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작업 전에는 적재한 바닥이 멀쩡한지 낙하물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화물 결박 잘 돼 있어야겠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해주고 적재함 난간에서 적재를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위험한 행동은 딱 봐도 위험하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아요. 자,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에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한다. 적재 후 밴딩끈을 사용하여 결박히, 견고하기, 결박이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한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뉘앙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팔레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팔레트, 펠릿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먼저 이 팔레트는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나무 팔레트가 있고, 뭐, 플라스틱 팔레트도 있죠. 이 위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자, 그 팔레트, 이제 어떤 시험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팔레트의 틈 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 두께의, 자, 하나의 동일한 두께가 아니죠.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하여 틈 바구니를 메꾼다. 자, 그리고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뭘 사용한다? 합판을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팔레트의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 자, 그럼 팔레트의 틈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에어백을 사용하는 것. 자, 합판은 뭐다? 팔레트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팔레트를 이용한 적재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밴드 걸기 방식이죠.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요.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 갈라짐을 방지한다. 자, 이런 거죠.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건을 이렇게 쌓여 있겠죠? 자,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무게 중심을 다 받겠죠. 대신 굉장히 안정적으로 쌓여진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주연 어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풀을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킬 때 이 플라스틱 필름이 열을 쫙 받으면서 이제 팔레트와 물건을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터널이 쭉 있으면은 물건에 이제 필름을 슝 씌워서 통과를 하면은 이 필름이 쫙 하고 물건을 팔레트와 함께 고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슈링크 방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 여부와 봉인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게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가 상차를 했어요. 상차 후에는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체크한다는 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라고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은 상차 전에 이미 통보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 있죠? 자, 상차 전에는 상차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받는다. 자, 상차 후에는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한 번 더 체크한다. 자, 요 뉘앙스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상차 전에는 배차기의 배차 지시를 받아야겠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 중량,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차 전에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가 실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 세 가지 또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관련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기백인데요. 자, 피기. 자, 이 스펠링 피기인데, 자, 우리 보통 피그 하면은 뭐 떠오르시죠? 돼지죠? 자, 우리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우리 돼지나 소 이런 가축들 철도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 피기백은 열차의 적재에 운송하는 법이에요. 자, 버디. 우리 버디 기억나시나요? 버디 이렇게 신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죠? 날아다니죠? 그래서 버디백은 항공, 비행기로 적재하는 겁니다. 자, 피쉬백은 우리 물고기죠. 자, 피쉬. 정확히 스펠은 이렇게 돼서 물고기의 스펠은 아니지만, 이 피쉬라는 거, 우리 배로 물고기 잡죠?
자, 그래서 선박이 적지 않은 것은 PC백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 행어가 영어로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어물들, 이런 것들 천장에 매달 수 있게 만들어준 컨테이너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컨테이너.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쓰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말 그대로 천장이 개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의 일종으로 그냥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벌크의 힌트가 있죠. 벌크는 포장이 안 된 다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드, 소매부품, 사료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들 내용 쫙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트레일러 보겠습니다. 트레일러란 뭐냐?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터, 이제 트랙터죠. 자,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거나 사람,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차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친구들이 여기가 이제 트레일러다. 앞에 끌어주는 친구는 트랙터다. 자, 여기 연결해주는 게 이제 보통 돌리나 뭐 이런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요게 트레일러죠. 자, 그래서 폴 트레일러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청물의 수송물 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전부트처럼 굉장히 긴 거 있죠. 자, 이런 거 어떻게 실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폴 트레일러가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믹서차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골재 등을 혼합해서 반죽해주는 장비차 있죠? 자, 그걸 아지테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 들어봐서 너무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식이에요. 자, 어느 정도의, 이 고저에 따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일단은 적당한 거예요. 자, 근데 저상식은 굉장히 낮은 거죠. 자, 우리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균형 감각이 높아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상식일수록 무거운 걸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운반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중저상식은 그럼 평상식이랑 저상식 사이쯤 되는 거겠죠. 자, 대형 핫코일이나 중형 블록 화물, 중량 화물에 적합하다. 자, 근데 이 중저상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는 시험에는 늘 이 핫코일이 항상 중저상식 트레일러와 따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핫코일 단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스케르탈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트레일러고요. 벤 트레일러는 일반 잡화 및 냉동 화물 등을 운반할 때 쓰고 있고요. 자, 오픈탑, 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서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그리고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트레일러는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자동차 운반용 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탱크 트레일러는 우리 기름, 오일 이런 거 옮길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 여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축 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숫자가 바뀌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 외워주세요. 자,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7m 초과이고요. 그리고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초과하는 것입니다. 자,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가 4m 초과. 단, 도로관리청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래, 흙, 자갈이나 쓰레기를 운반할 때 덮개가 없으면 고속도로 제한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재물, 파손품 낙하의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속도가 50km도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가 50km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새로 이상 기후 시 연결 차량. 자, 연결 차량 무슨 말이냐? 폭우가 내리는 상황인데 막 뭐 카고 트럭이나 이런 트레일러 막 뒤에 뭐 또 달고 다니는 카라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손 사고 원인과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물이 파손되는 경우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집하할 때 문제가 있었거나 포장이 잘못됐거나 너무 많이 실었거나 상하차 하는데 뭐 너무 던지셨거나 그런 경우에 파손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오손 사고 또 분실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손 사고는 자, 뭔가 김치나 한약재 이런 것들이 터져서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자, 분실 사고는 우리가 택배 아저씨들이 보시면은 이제 택배를 갖다 넣으면서 문을 잠그진 않으시잖아요. 뭐 그럴 때 분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택배를 배달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대요. 계단 밑에 두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택배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들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분실사고로 접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파손사고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내용 볼까요? 자, 요 내용이었죠. 자, 그럼 대책은 집하시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자, 가볍거나 가깝더라도 화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안전박스에 적재한다. 충격이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하거나 보관 포장에 신경 쓰도록 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이해를 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택배사, 화물사마다 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 될 거고요.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공통인데요. 자, 가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은 인수 거절될 수 있고요.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거절된다.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전부 다 안 된다. 그리고 미풍양속이나 사회에 위반하는 경우 안 되고요.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폭발성 있는 물건 당연히 안 되고요. 동물 당연히 안 되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배송을 할 수가 없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다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